번역된 글, 한국 이름 및 장소 반영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예상치 못하게 슬며시 다가오는 말 못할 도전이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는 특히 인생이 조금 느려지는 황홍이에 사랑받고 존경받고 소중히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특정 행동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이것은 불안정한 생각이며 가족, 친구,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삶을 구축한 사람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생각입니다. 60대, 70대, 심지어 80대의 누군가가 수년간의 노력 경험, 개인적 성장을 되돌아본다고 상상하기 쉽습니다. 그들이 성취하고 살아남은 모든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지혜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인들은 스스로가 더 고립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로부터 더 멀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왜 그런지 궁금해합니다. 그 간극을 유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 자주 찾아오던 사람들이 왜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질까요? 무엇이 변했을까요? 이러한 변화가 정확히 언제 시작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 일부가 개인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기는 더 어렵습니다. 특정 행동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년기에 제2의 천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개인에게는 대처 메커니즘일 수 있지만 종종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끊임없는 비판이라는 행동을 생각해 봅시다. 수년에 걸쳐 경험과 지혜를 얻으면서 사람들은 종종 세상을 조금 더 비판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사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겪어왔을 때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효과가 없는지,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는 것은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비판적인 렌즈가 아이디어나 상황을 넘어 사람에게도 향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올바른 인생 선택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손주이거나 잔디를 제대로 깎지 않는 이유실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는 비판의 문제는 부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에게는 해롭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조언이나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받는 사람에게는 결코 충분히 잘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환영받거나 인정받는 대신 방문할 때마다 비난받는 것처럼 느끼기 시작하는 그 손주나 이웃이 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사람은 스스로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노인을 사랑하거나 존경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관계가 힘든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수정 라운드에 대비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감정적인 무게는 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들을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만이 이러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행동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종종 스며드는 또 다른 행동은 고집입니다. 이제 분명히 합시다. 모든 사람은 선호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아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선호도를 가지는 것과 완전히 융통성이 없는 것 사이에는 미세한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노인 부모가 자신의 방식대로만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식기세척기를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와 같이 작은 것일 수도 있고 가족 명절을 어떻게 축하해야 하는지와 같이 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선호도에 융통성이 없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기여하거나 가치 있다고 느낄 여지가 없습니다. 집안일을 도우려다가 끊임없이 수정만 받는 그 성인 자녀는 왜 귀찮게 해야 할까 생각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 가족은 끊임없이 또 다른 의견 충돌을 유발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느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긴장이 쌓여 회피로 이어집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대신 사람들은 다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걱정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관계가 유대감 형성 경험보다는 싸움처럼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고집은 건강 문제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좌절감을 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노인 부모가 의사의 조언을 따르기를 거부하거나 분명히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성인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을 돌보도록 설득하려다가 지쳐버린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은 무력감과 좌절감을 초래할 수 있으며 때로는 사람들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원해서가 아니라 의미 있는 방식으로 도울 힘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의 고집은 뚫기 너무 어려운 벽을 만듭니다. 노인을 고립시키는 경향이 있는 또 다른 행동은 과거에 너무 매달리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추억에 잠기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의 기억은 우리를 형성한 경험 순간 사람들의 보물 창고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과 과거에 사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노인들에게는 현재가 과거만큼 가치나 흥분을 담고 있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의도하지 않게 현재 또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옛날 이야기를 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 전에 이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삶이 얼마나 더 단순했는지 또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르게 행동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흥미롭고 심지어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모든 대화의 중심 주제가 될 때 현재를 가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젊은 가족 구성원은 그들이 결코 따라갈 수 없는 이상화된 과거와 비교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은 단절을 만듭니다. 과거를 되살리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과 연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주변 사람들은 자신들이 진정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들의 삶 현재 경험, 심지어 미래 계획조차도 수십 년 전의 이야기에 비하면 관련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얼마 후 사람들은 덜 자주 방문하거나 덜 깊이 교류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거나 말하든 대화는 항상 자신이 참여하지 않았던 시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동들, 즉 비판 고집, 그리고 과거에 매달리는 것은 물론 노인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부분적으로는 삶의 변화 때문에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또는 관리하기 쉬웠던 것들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러한 행동들이 우리가 가까이 두고 싶은 바로 그 사람들을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장벽 사랑하는 사람들이 멀어지고 오해받고 감사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하는 감정적인 벽을 만듭니다. 이러한 행동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종 노화와 함께 오는 도전에 대처하는 무의식적인 방식입니다. 관련성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든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가치 있게 여겨져야 한다는 필요성이든 빠르게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욕구이든 이러한 행동들은 취약함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방치되면 관계에 실제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인식이 변화를 향한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노년에 외롭거나 버려졌다고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연결 상태를 유지하고 삶의 이 단계를 통해 당신을 사랑하고 지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결은 열린 마음, 즉 의사소통과 태도 모두에서 열린 마음을 필요로 합니다. 관계에서 균형의 중요성에 대해 잠시 성찰해 봅시다. 나이는 지혜를 가져다 주어야지 거리를 가져다 주어서는 안 됩니다. 노인들이 공유해야 할 이야기와 경험은 같이 있지만 현재 순간이나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오래된 사고방식에 굳게 매달리는 대신 노년기에도 성장의 여지가 있다면 어떨까요? 융통성 이해심,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는 의지가 있다면 어떨까요? 이 여정을 계속하면서 이러한 행동들이 어떻게 변화하여 의미 있는 관계 따뜻함,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모두 갈망하는 지지로 돌아가는 길을 제공할 수 있는지 탐구해 봅시다. 인간관계의 아름다움은 재건하고 다시 연결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마음을 열기에 결코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에 굳어졌다고 생각하더라도 말입니다. 끊임없는 비판이라는 행동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노인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 패턴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삶은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효과가 없는지, 무엇을 피해야 하고 무엇을 포용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지혜는 종종 양날의 검입니다. 통찰력을 주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시간에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외면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조언하는 것은 한 가지이지만 끊임없는 수정은 판단처럼 느껴지고 판단은 소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패턴을 어떻게 바꾸기 시작할까요? 간단한 사고방식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비판이나 요청하지 않은 조언으로 이끌기보다는 호기심으로 이끌어보세요. 즉시 의견을 제시하는 대신 질문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젊은 가족 구성원이 당신의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면 어디서 잘못했는지 지적하기보다는 그들의 사고 과정에 대해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그들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대화를 열어줍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결정이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당신의 관점을 더 가치 있게 여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당신이 자란 세상과 다르고 도전 과제도 다릅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은 판단하려는 본능을 부드럽게 하고 공감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젊은 세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말해줄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한때 당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세상을 탐색할 때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지지해줄 사람입니다. 비판을 변화시키는 또 다른 중요한 단계는 감사함입니다. 누군가 잘못한 것에 집중하는 대신 그들이 잘한 것을 인지하는 데 잠시 시간을 내십시오. 이러한 초점의 변화는 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력에 대해 칭찬하고 누군가의 행동 뒤에 있는 의도를 인정하고 당신의 삶에 그들이 존재함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긍정적인 강화는 끊임없는 비판보다 훨씬 더 관계를 조성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가치 있게 여겨진다고 느낄 때 당신 주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판이 만들어낸 거리의 벽은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집스러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것이 어떻게 진화할 수 있고 유연성이 관계에서 조화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늙은 개에게 새 재주를 가르칠 수 없다는 말을 들어봤지만 지금 바로 그 신화를 타파합시다. 유연성은 당신의 가치를 버리거나 단순히 평화를 위해 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중간에서 만나고 타협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고집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더 큰 그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의견 충돌이 유발하는 긴장만큼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식기세척기를 당신의 방식으로 넣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나중에 함께 평화로운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고집은 종종 통제감을 느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건강이나 이동성과 같이 삶의 많은 측면이 우리 손이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통제는 항상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조금만 놓아주는 것이 연결을 위한 더 많은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유연성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에도 확장됩니다.
아마도 변화하는 세상을 저항하기보다는 받아들일 때일 것입니다. 익숙한 일상과 관행을 선호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새로운 경험 기술 사고방식에 개방적인 것은 실제로 관계를 활력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손주들에게 새로운 앱이나 새로운 취미에 대해 가르쳐 달라고 물어보면 그들이 얼마나 기뻐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당신은 그들의 세계에 계속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을 전달합니다. 이것이 모든 새로운 것을 좋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것의 개방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에 관심을 보이는 단순한 행동만으로도 고집이 만들어낸 간극을 메우기에 충분합니다. 관계는 주고받음이 있을 때 번성하며 통제에 대한 고삐를 느슨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그들의 세계를 더 많이 공유하도록 초대합니다. 이제 우리가 논의한 마지막 행동, 즉 과거에 너무 매달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과거의 이야기는 풍부하며 교훈과 웃음으로 가득 차 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는 보물 창고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유일한 초점이 되면 현재를 가리고 새로운 추억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현재로부터 당신을 가두는 요새가 아니라 기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균형 잡을까요? 현재 순간에 호기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현재 당신의 삶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새로운 취미에 참여하거나 다른 활동을 시도하거나 단순히 현재를 기념하는 방식으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현재와 다시 연결하는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마음 챙김을 통해서입니다. 마음 챙김은 판단 없이 현재 순간에 완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들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피부에 닿는 햇빛의 따뜻함, 사랑하는 사람의 웃음, 함께 식사하는 즐거움. 이러한 순간들은 덧없지만 그것에 완전히 몰입할 때 그것들은 오늘 당신의 삶의 천을 짜는 실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러한 순간들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할 때 그들은 미래에 소중히 여길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항상 추억에 잠길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옛날 이야기들을 현재와 연결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몇 년 전의 추억을 공유하고 있다면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과 연결해 보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역사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포함된다고 느끼도록 돕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이야기가 현재 삶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볼 때 더 감사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 묻는 것에도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 그들의 도전 과제, 그리고 그들의 승리에 진정한 관심을 보이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상호성을 만듭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그들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느낄 때 그들은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당신과 그들의 삶을 공유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결국 연결은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나이가 들면서 보여지고 들리고 가치 있게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비판 고집, 그리고 과거에 사는 것과 같은 행동들은 나이가 드는 어려움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의 관계를 정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의 인지와 많은 마음으로 이러한 행동들은 변화할 수 있으며 주변 사람들과 더 깊고 의미 있는 연결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60대, 70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변화하고 부드러워지고 성장하기에 결코 늦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을 사랑하고 지지하고 싶어 하며 당신의 행동이 그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유념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노화는 단순히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니라 진화하고 계속 배우며 연결의 아름다움에 열린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삶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당신은 사랑 따뜻함,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그것의 일부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키우는 관계가 내일 우리를 지탱해 줄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시다. 열린 마음을 유지하고 호기심을 유지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연결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여정은 길 수 있지만 함께 걸을 때 항상 더 좋습니다.